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급격히 차가워진 공기가 오늘도 조금 남아있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울진에서는 건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 동안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오늘은 기온이 다시 조금 오르겠지만 그래도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 5도, 포항 8도로 낮게 출발했고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서 체감상 더 춥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햇빛이 쨍쨍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울진의 경우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있다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포항 17도, 경주 16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 동안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츰 날씨가 풀리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포항의 사과 농사가 풍작을 이뤘습니다. 기북과 죽장 등 산간 지역의 사과는 전국적으로 인기입니다. 장성은 기자입니다. 사과 수확을 막 시작한 포항시 기북면의 한 과수원입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빛깔이 곱고 큼지막한 것을 골라 따내느라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고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아 사과 농사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태풍이 안 와가 사과가 많이 달리고 사과가 올게 좋은 편이라 해. 그래 달고 맛있어요. 실제 올해 사과 수확량은 전국적으로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수입 과일이 늘면서 사과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10kg 기준 상품이 35,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최대 10,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기북과 죽장 등의 포항 사과는 산간 지역 사과 특유의 뛰어난 맛과 품질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 비교적 괜찮은 가격에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사과 생산한 양의 그 30%는 택배로 다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이 맛을 잊지 못해서. 뛰어난 맛과 품질에 비해 유명세는 덜했던 포항 사과가 시간이 갈수록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릉도 관광의 비수기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울릉도 관광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3사와 음숙박업 대표 울릉군은 최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광업계의 특별 할인 등 비수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릉도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해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40%나 격감한 후 여름방학을 맞아 반짝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겨울철 잦은 여객선 결항과 울릉도 폭설에 따른 통행장애로 관광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 시내버스 노조가 회사 경영이 불투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조합원 30여 명이 시청 앞에 모여 시내버스 대책 촉구에 나섰습니다. 경주 시내버스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62억여 원에 이를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도 경주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 감독돼야 할 시내버스에 대해서 경주시는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객의 안전과 편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자. 노조는 회사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의 광고 수입을 공개하지 않았고 버스 차량의 감가상각을 단축해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고의성 적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 중국산 타이어를 사용해 아찔한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며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지 주장이면 회사에서는 조목조목 따져보고 확인해서 허위 사실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불투명한 경영 의혹에 대해 경주시는 보조금 지급은 운송 원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조가 근본적 대책으로 주장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예산이 늘어나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금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준공영제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조는 버스 준공영제가 최양식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경주시가 의지를 보일 때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노조들 사이의 갈등, 노조와 사측의 고소, 고발까지 겹치면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오늘 112의 날을 맞아 범죄 신고는 112, 기타 다른 민원 상담은 182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아동 신고와 교통 범칙금 조회 등 각종 민원 상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182 경찰 민원 콜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매년 범죄와 무관한 112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긴급한 범죄 피해 발생 시 출동 지연 등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182 민원 콜센터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안동시가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이름을 앞세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민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10월 지역 미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을 발굴한다는 취지 아래 미술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안동시가 작품을 기증받는다는 조건으로 하종현 시립미술관이라는 특정인의 이름을 내세운다다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지역 예술인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안동시는 그동안 미술관 건립 용역을 거치고 지역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결정도 정해지지 않은 채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잘못한 구성할 계획도 없고요. 지금 하려고 시작을 하니까 제가 지금 반발이 심해가지고 거의 등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동시 의회도 미술관 건립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미술계와 학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자문단을 구성해 미술관 설립의 명확한 방향을 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까지 사전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문단이나 추진단을 구성해서 미술관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토론하고 미술관 명칭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 영향을 높이는 미술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미술관 명칭은 물론 전시와 창작 공간 중심의 운영 방안에 대한 조속한 입장을 안동시가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이 시설 보완 공사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울릉군은 1997년 개관한 독도박물관이 노후됨에 따라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질 높은 전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박물관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자료 발굴과 연구, 국내외 전시를 통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 들판에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벼를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벼농사는 올해도 풍년을 맞았지만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콤바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알차게 익은 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5년째 풍년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값이 작년에 비해 올해는 40kg 한 포에 한 6, 7천 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비료값은 올라가고
모든 자재값은 올라가는데 이 쌀값 하락에 대해서 큰 걱정입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면서 이곡 종합체류장 앞에는 수확한 벼를 운반해온 차량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체류장에서 들어가는 양이 좀 항는 데가 있고 나름 수확량은 많고. 계속되는 풍년으로 쌀 생산량과 재고는 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쌀값 안정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농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체 작목 개발과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해서 밀, 보리를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는 과거처럼 농림부가 수매를 해줘야 된다. 밀, 보리, 수매 그걸 늘려서 소비도 늘리고 농가 소득도 높이고 이런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정부가 빨리 좀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쌀값 하락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수매 유지의 단기 처방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농정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포항시 흥해 초곡지구에 1,60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다른 건설사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3구건설이 분양 청약을 받은 결과 75제곱미터는 2.24대 1, 84제곱미터 A형은 6.6대 1, 그리고 84제곱미터 B형은 12.5대 1로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습니다. 실계약을 남겨둔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계룡건설과 문장건설도 각각 646가구와 558가구를 분양할 계획으로 경상북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이르면 이달 말쯤 분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거리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닿는 옷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소박한 색을 내는 천연염색을 직접 배우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울긋불긋 천연염색의 향연을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색 빛깔 천들이 바람에 날려 파란 하늘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었습니다. 고운 갈색의 간물과 푸른 쪽물, 강황에다 대나무잎, 먹물까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색입니다. 자연적인 게 모든 게 다 염색이 재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해보니까 또 다양한 색깔도 나오고 그 색깔이 나올 때마다 환상적이고. 천연염색을 한 천에 고운 문양을 찍어 멋을 내기도 합니다. 목단의 붉은색은 목화나무에서 기생하는 연지충이란 곤충으로 만든 염료입니다.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매번 새로운 색을 만나는 것은 큰 매력입니다. 자연의 색깔과 이로운 성분을 고스란히 옮겨 담은 작품을 만들면서 천연염색이 깃든 기다림의 미학과 문화예술적 가치를 이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원 대부분은 농촌의 주부들로 농촌기술센터에서 처음 천연염색에 발을 담근 뒤 평생교육원 등에 진학해 10년 이상 공부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전통 한복과 생활소품 등 200여 점을 선보이는 연구회의 7번째 천연염색 작품전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룹 2% 정기전을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고 경주미협의 모걸 그림으로 환생하다가 경주예술의 전당 대전시실, 경주교사음악 페스티벌이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무쇠 이야기 형산강 아리랑 천년의 소리 동부민요가 포항 효자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강재입니다. 포항 대초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건립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보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초등학교에는 12억 7천만 원, 세화고등학교에는 급식소 증설을 포함해 19억 6천여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는 내년에 다목적 강당이 지어질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경주시는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간포읍 나정리와 양남면 하설이 연안에 대해 250억 원을 들여 해안 침식 방지 및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간포 나정리 지구는 내년 1월 착공해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이며 친수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적 호안 시설도 시공할 계획입니다.
양남 하서리지구는 내년 4월 착공할 계획이며 양남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고 인근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물빈 나랫길과 함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의 임원 재임 기간을 짧고 퇴임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30대 그룹 계열사의 사장, 부회장, 회장 등 고위 임원 재임률을 조사한 결과 포스코는 2.9년으로 대기업 평균 5.5년에 비해 절반에 그쳤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1년 동안 포스코의 임원 퇴임률은 40%로 대기업 평균 18.7%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소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와 수협 등 유관기관과 지배역 단체들이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구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동절기에 오징어 대게조업철로 출어선 증가와 야간 조업으로 인한 졸음 운항 등이 예상된다며 어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동절기 해양사고는 단순 사고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신속히 대응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노동관계법 준수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청산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주유소와 미용실, 음식점과 배달업 등 기초고용질서 취약 분야인 4개 업종의 410개 사업장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노동청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된 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을 한 뒤 수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싱겁게 먹기 수기를 공모합니다. 보건소는 오는 10일까지 체험 수기를 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 뒤 당선 작품을 선정해 시장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싱겁게 먹기 운동본부를 출범한 포항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소금 섭취량은 세계 보건기구 권장량의 2.4배라며 싱겁게 먹으면 비만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오늘은 기온이 다시 조금 오르겠지만 그래도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 5도, 포항 8도로 낮게 출발했고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서 체감상 더 춥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햇빛이 쨍쨍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울진의 경우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있다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포항 17도, 경주 16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 동안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츰 날씨가 풀리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